저는 이제 한옥 건물 중에 이 양희재가 네. 제일 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창도 정말로 마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쪽에 이제 조금만 돌아가면 이제 양희재라는 그 양희재. 한국에 덕수궁. 이제. 네. 아니, 이 옆 바로 돌아가면 있어요. 그 양희재는 어떤 공간이 거기에 이제 왕실의 자손과 귀족들의 자손들을 수학하기 위한 공부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성공회가 1886년 이 정도 됐을 때 이 땅을 매입해요, 여기를 매입해가지고 이 건축을 이제 영국에서 건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국의 조선 건축은 다 부시는데 그걸 부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건물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경복궁 가서 놀라는 게 저렇게 초호화의 건물이 솟아있는 현대 건물이 있는데 경복궁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정말로 멋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이 어울리고 정말로 조화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일 놀라워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한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초가집이 많고 그랬었는데 초가집도 살려놔야 되는데 초가집은 다 없애버리고 한옥만 저렇게 살아가지고, 응? 기와집만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현대 건축과 조화롭게 펼쳐졌을까, 이런 게 문화의 융합인데, 문화 융합 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기존의 건축 양식을 무시하고 새롭게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기와의 이와 같은 묘와 조선의 미, 조선의 미학, 조선의 멋, 이러는 것들이 잘 살아있어서 현대 건축과도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의 기와가. 그래가지고 그걸 살려놓은 것이 잘 어울리게 되는데, 여기도 이걸 성공에 이렇게 크게 잘 쳐놓고 저 옆에 가서는 조선의 양희재 그렇게 사안문이 있는 한옥의 건축을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그러는 것들은 우리 조선 건축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강점이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과도 잘 어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그 딜쿠샤에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 난방, 불 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온돌 있잖아요. 이것이 천박하고 형편없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딜쿠샤 가보니까 그 벽에 그냥 우아하게 장작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난로로 탁 해서 하니까 정말로 환상적이고 우월한 문화 양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온돌 하는 건 천하고 형편없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 그게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게 고구려 때부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온돌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온돌을 세계인들이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고, 이게 대륙 기후를 이용해가지고 밑에를 떼니까 위에까지 따뜻해지고 발이 따뜻한 그런 거는 세계적으로 없다. 그래가지고 온돌을 찬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없다고 한동안은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정말로 뛰어난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며 느끼는 건, 어떤 시기에 어떤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찬반이 이루어지고 좋다 나쁘다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긴 역사적인 틀 속에서 보면 그런 이해 방식은 어떤 때는 일반화의 오류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는 정말로 뛰어난 거라고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양희재의 건물을 보면서 한국의 이런 건축과 정말 어떤 건축과 어울려도 조화롭게 펼쳐지고 그 멋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건축물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비 거예요. 그쳤는데 양희재 한번 올라가. 난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